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기로 한 강의는 자본거래, 국제거래 관련 주요 자본거래 실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외국한 거래 규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처음부터 제가 쭉 다 무슨 교과 과정처럼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업무 실무 중에 많이 접하셨고,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으실 거라는 전제 하에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됐던 건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지분 취득과 관련된 거래,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거래에서 좀 저희들이 실무상 고려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주 변호사라고 하고 세종과 KL 파트너스에서 근무하다가 2년 전부터 이제 LAB 파트너스라는 부티크 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작은 사실 저는 이제 세종 금융팀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로 ABS나 자금 금융과 관련한 그 거래들과 관련한 외국한 신고 업무를 할 기회들이 있었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주로 자본시장법 관련된 사모투자와 관련된 M&A 업무를 이제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까 그 M&A와 관련한 요새야 대부분 해외 직투가 많긴 하시지만 주로 인바운드 그리고 가끔 아웃바운드 관련된 거래들 하면서 그 외국한 신고 관련한 업무들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로 사모펀드하고 M&A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관련한 금융 관련한 거래들도, 그리고 이제 기업 일반적인 관련한 자문들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 저도 이제 10년 넘게 보고 있긴 한데, 보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고 잘 기억 안 나고,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연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사실 어려운 규정이기는 한데, 주로 거래 관련해서 항상 이제 문제되는 내용들은 다수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이제 그 의미가 연결이 되고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 그런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그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 규정 7장에서 9장, 그리고 이제 특별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주로 보시게 되는데, 거래 유형에 따라서 이제 각 절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 3절 금전대차 및 보증거래, 그리고 5절 증권 발행, 6절 취득, 그리고 파생, 기타 자본거래, 그리고 해외 직투 정도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자본거래가 저희 M&A든 금융이든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각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 외국한 거래 신고 자체는 한마디로 지급증빙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내용 자체를 좌우한다거나 거래의 주요 커머셜 텀즈를 결정하는 그런 어프루벌 사항은 사실 아니고,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때 은행에서 이 자금의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지급 증빙 서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관련한 보험 계약의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이제 컨디션 프리세던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항상 있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브로드한 표현으로 본건 거래 이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이때 정부기관의 승인은 저희가 통상적인 계약상 허가, 인가,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 제출 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의 도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해외로의 송금, 해외에 대한 송금과 관련한 그 어프루벌로서 지급 증빙 서류로 기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의 성격상 신고 시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바인딩한 계약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이렇게 송금을 하기로 진행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위한 증빙 서류로서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실무이고, 그래서 제출 서류로서는 당연히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그 체결본을 제출하는 게 당연히 원칙적인 실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초안 자체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담당관들도 신고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법령상 제약 사항이 사실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이 가능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거래 그 기한이나 일정을 잡으실 때 항상 BOK 신고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거래 구조도를 넣은 거는 이제 이 자본거래 관련해서 유형별 신고사항을 저희가 쭉 이제 실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실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그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좋은 유형의 거래로 이 거래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뭐 신용카드 사든 뭐 캐피탈 사든 보유 자산이 주로 이제 매출 채권, 현금 매출 채권인 이런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쓰는 통상적인 ABS, 해외 ABS 거래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이 거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거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자산 보유자인 카드 회사인데, 카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을 신탁 구조, 왜냐면 기존에 있는 다른 자신의 이제 채무나 자산과 절연하기 위해서 신탁 구조로서 은행에 그 카드 채권을 양도를 하고요. 신탁을 원인으로. 그렇게 되면 은행은 그 양도받은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탁 계약을 설정을 한 후에 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 수익권을 투자자의 지위가 되기 위한 국내 SPC를 설립을 해서 그 국내 SPC에 그 선순위 수익권을 주고, 후순위 수익권은 자산 보유자인 그 카드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국내 SPC는 이 한 단계 신탁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풀링된 신용카드 채권을 주요 그 자산으로 하는 그 신탁 수익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자산 자체를 국내 SPC는 이제 해외 SPC, 이 자산을 기초로 한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 그 유동화 사채를 인수하기 목적으로 또 설립하는 해외 SPC, 통상은 이제 케이만이든 이런 그쪽 지역에서 설립이 되는 SPC인데, 그쪽의 사채를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외 SPC는 마찬가지로 국내 SPC가 발행한 USD 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한 그 USD 노트, 이것도 사채의 일종인데 그거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갖고 있던 카드사의 그 신용카드 채권이 이런 3, 4단계 거래 구조를 거쳐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나눠서 갖게 되는 노트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인 투자금은 해외 투자자가 노트 대금을 해외 SPC한테 주고, 해외 SPC는 그 자금으로 국내 SPC한테 유동화 사채 인수대금을 주고, 그리고 SPC는 은행한테 수익권 인수대금, 결국 최종적으로 은행은 그 신용카드 채권의 양도대금을 A카드한테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국 A카드사가 자기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이렇게 유동화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 금융구조와 관련해서는 항상 담보나 보증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ABS 거래에서 어떤 식의 담보가 제공되냐 하면, 첫째로는 이제 국내 SPC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그 자산에 대해서 해외 SPC한테 질권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내 SPC의 이제 명목적이긴 하지만 사원들, 개인들로 이제 구성되는 사원들이 있는데, 그 사원들이 갖고 있는 국내 SPC의 지분에 대해서도 질권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과 관련해서는 SPC가 마찬가지로 해외 SPC의 이 노트 발행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최종적인 자산 보유자인 A카드사가 해외 SPC를 상대로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엔 담보와 보증이 다 해외 SPC로 가게 되고, 이 해외 SPC는 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보증에 관한 권리, 담보에 관한 권리, 모든 권리를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다시 그 2차적으로 담보 제공하는
하는 방식으로 최종 투자자들이 담보를 확보하게 됩니다.